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일곱 번째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째 할 때 항상 헷갈리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네, 어제 여섯 번째 거 녹화했거든요. 근데 어제 녹화가 원래 주제가 여기 이 섹션 타이틀이 뭐냐면 네, 프라블러 probabilistic 확률적인 상태, 확률적인 상태의 계측, 측정, 측도, 뭐 측정이라고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특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제가 어제 하는 중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대략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들으시는 분은 그 전 거 들었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래서 벡터를 통해서 컬럼 벡터를 통해서 이 고전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률 벡터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이제 원래 지금 이번 시간대 얘기할 거는 고전 연산인데요. 고전 연산 전에 고전 상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뭐냐면,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측정에 관련된 고전적인 확률적인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돌아와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거는, 이 우리 삶에 그게 지금 그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다음 같은 연결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동전을 한번 페어 코인이라는 얘기는 앞뒷면이 동등하게 나온다는 사기를 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공전을 던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동전을 던지자 여기 재밌는 일이 나오는데 뭐냐면 동전을 관측하게 보기 전에 네네 보기 전에 이제 던져 던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의 확률적인 상태는 이렇다. 그래서 컬럼 벡터로 2분의 2분의 1 되는데 이게 그 어제 봤던 그 표준 기저 벡터죠. 표준 기저 벡터,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그래서 요거를 읽을 때 뭐라고 요 이름으로 해서 키 A, 뭐 키 헤드, 뭐 키 테일 뭐 이렇게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벡터예요, 여기가. 그래서 벡터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하는데 선형결합을 표현할 때 요 앞에 있는 값, 요 스칼라 값, 요게 바로 요 컬럼 벡터, 확률 벡터의 각각의 그 컬럼의 로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네. 요 로 순서대로 우리가 매칭을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코인의 고전적인 상태의 집합은 헤드, 테일, 그러니까 앞면, 뒷면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순서를 헤드가 퍼스트로 나오게 했기 때문에 테일을 나중에 한 걸로 그냥 순서를 그냥 우리가 정한 거예요. 순서를 정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정할 거다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헤드는 요 10이고 테일은 01인 그런 기저 벡터가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동전을 이제 커버하면 덮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언커버면은 이제 그 덮은 거를 다시 이제 덮개를 없앤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연 거죠. 그래서 덮었던 코인을 다시 제가 열면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두 개의 고전 상태 중에 한 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헤드나 테일이나 자, 만약에 이게 결과가 테일이었다면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 과거잖아요. 제가 요새 영어 공부를 또 영어 공부 다시 한다는 거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영어 관련된 컨텐츠를 보는데 굉장히 그 이 가정법 그다음에 이런 그 뭐죠? 조동사? 이런 설명 굉장히 잘하시는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링크를 아마 추가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었어요. 유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정법이죠.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우리는 꼴이라 가지고 뒤로 가겠습니다. 결과가 뒷면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코인의 확률 상태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지금 그게 나왔나 모르겠는데 왜냐면 어 사실은 이게 지금 초기 상태에 대한 얘기가 명확하게 있지 않기는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상태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관측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첫 관측인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첫 관측의 결과로 디스크립션을 뭐 예를 들면 뭐 not available
뭐 undefined, 뭐 자바스크립트 치면 그런 거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아, 이제 테일이다. 자, 그러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코인을 덮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코인 다시 또 열고 손을 열고 다시 또 보고 하면은 바뀌질 않죠. 동전을 다시 던진 게 아니니까 계속 뒷메일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벡터 이 테일이라고 표현된 벡터에 의해서 표현된 확률적인 상태가 계속 말이 맞는다, 뭔가 성립한다, 뭐 이런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뭘 이렇게 열성을 들여서 몇 줄에 거쳐서 설명을 했지? 라는데 약간 다른 의미로는 이게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이게 트리비얼하니까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시스템에서는 지금 보면은 완전히 유사한 식으로 행위를 하긴 하는데 유사한 식으로 하지만 측정의 속성은 자주 별로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고 언유저하고 심지어 이상하게 보인다고도 하잖아요. 이 스푸키는 사실 무섭다, 귀신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클래시컬 시스템에 대한 고전 시스템에 대한 이 속성, 측정 속성을 우리가 이제 확립을 함으로써 이런 유사한 양자 정보에 대한 행위가 덜 이상하게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원래는요, 뒤에 이제 아마 오퍼레이션 잠깐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그 고전 역학 그다음에 양자 역학 그러니까 약간 대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뉴턴 이래로 양자 고전 역학이 이제 휩쓸다가 대세였다가 뭐 지금도야 뭐 고전 역학이 여전히 설명을 잘하는 영역이 있으니까 고전 역학이 뭐 없어지거나 무의미한 건 전혀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니죠. 근데 양자 역학이 들어오면서 미시 세계에 대해서는 양자가 고전 역학이 설명을 못하는 가운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학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고전 역학의 결정론적 그 사고관이라는 거, 아까 지난 세션에 제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제 양자역학을 얘기를 할 때는 좀 그렇지 않거든요. 결정론적이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글에서의 얘기는 뭐냐면은 고전 정보도 기본적으로 확률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네, 합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는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한쪽의 확률이 1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정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앞니만 뒷면만 나오는 거죠. 절대 바뀔 일이 없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이게 너무 당연하다, 트리비얼하다. 근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도 같은데 실제로도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어떤 관점이라는 건 고전적인 관점이겠죠. 근데 이제 양자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8분 정도 했는데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확률적인 상태 측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지식이나 알미나 믿음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어, 뭐 이렇게 서술할 수 있는데 이게 꼭 진짜로 실제 해야 되는 무서운 이 말이 되나? 예.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동전을 한번 이렇게 플립한 다음에 던져서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보기 전까지 그거는 앞면에 뒷면일 수 있습니다. 보기 전까지는. 자, 그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기 전까지는 모르죠. 자,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doing so가 뭐냐는 게 약간 좀 그런데 제 생각엔 아마 looking at the coin인 것 같아요. 아마도 uncovered 된. 자, 근데 그 관찰 자체는 상태의 변화를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지식이, 알미, 그거와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보는 거는 상태와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그 상태를 파악하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전적인 상태가 뒷면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거에 관련된 그거를 우리가 서술하는 벡터를 그냥 테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테일로 하면 되죠. 그걸 테일을 이 코인에다가 할당함으로써 우리의 지식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뒷면이지.
자,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만약에 코인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동전이 이렇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직 열지 않은 상태에서 어, 이 probabilistic state, 그 확률 상태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았냐? 업데이트를 안 했으니까. 안 봤으니까. 그죠? 본 사람은 업데이트를 해서 뒷면이라고 하겠지만, 안 본 사람한테는 그게 뭐 앞면 뒷면 내가 어떻게 알아? 자, 컨선에 대한 코스가 아니다. 컨선에 대한 코스가 아니다. 제가 왜 이거를 갑자기 한글에서 영어로 바꿨냐면요. 요거에 이제 콜론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등한 설명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어제 저기 이 구두점에 세미콜론이 나왔었던데, 세미콜론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반면에 약간 이런 뜻으로 하거든요. 약간 대조적인 거. 근데 이제 아마 콜론은 그냥 대등하거나 이렇게 엔드일 거야. 아마.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는 걸 거예요. 뭐냐면 나열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어떤 특정한 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지식이나 다른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시스템을 서술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그 시스템을 다른 여러 가지 다른 확률 벡터로 서술할 수도 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문장은 이해가 좀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가 약간 좀, 그죠? cause for concern. This is not a cause. 걱정할 뭔가 원인이 아니다? 이유가 아니다? 약간 그런가요? 약간 느낌, 그냥 직역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정리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이 여기서는, 어, 관측, 보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시스템에 대해서 그걸 관찰을 한 사람은 관찰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을 테고, 지식이 있을 테고, 관찰을 안 한 사람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여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특정 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관찰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디퍼런트라는 게 관찰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했냐 안 했냐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다른 관찰했으면 사람마다 다른 업데이트가 다른 지식이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굉장히 냉정하죠, 그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왜 이 지금 12분을 거쳐서 복습을 하고 이제 본 얘기로 들으려고 하는데 사실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여기부터 이제 오늘 할 진짜 얘기거든요. 고전 연산. 자, 지난 시간에 고전 정보에 대해서 좀 이게 간략한 거예요. 간략한 정리를 해봤대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왜 이걸 이제 걱정을 하냐면 걱정이라기보다는 저도 물론 책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렇게 했다 하면, 여기까지 저희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제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걸 바탕으로 하고, 이제는 뭘 할 거냐면은, 클래시컬 시스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시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연산을 이제 좀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산의 대상이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인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연산을 클래시컬 시스템에다가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시스템에다가 위에서 뭐 이런 건데 아마 여기서는 이런 거 제가 제 느낌이네요. 뭐냐면 자, 제가 정리해 보면 클래시컬 시스템을 우리 클래시컬 시스템 어떤 집합 혹은 그냥 대수적인 구조로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연산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클래시컬 오퍼레이션이 되고 그 기저 집합, 그러니까 그 대수적인 구조를 이루는 집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집합의 집합을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을 한다면 그 인포메이션의 집합이 그때 어제 전에도 나왔습니다. 그 스테이트를 다 모은 집합이 있거든요. 그 스테이트가 쉽게 말하면 오퍼레이션의 아마 대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요. 아직은 더 봐야겠지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지금 클래시컬 인포메이션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알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사실 클래시컬 인포메이션 클래시컬 인포메이션 뭐지? 야, 저한테 누가 야, 너 뭐 양자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던데 양자 역학을 양자 컴퓨팅을 공부하기 전에 고전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양자 시스템 이전에 고전 시스템을 좀 공부한 것 같던데 고전 시스템이 뭐냐?
뭐 혹은 거기 고전 시스템에서 다루는 게 고전 정보라고 하던데 고전 정보가 뭐냐라고 하면은 고전 정보요? 그게 뭐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지만 고전 정보라는 게 뭔지를 한 번만 좀 두 가식으로 한번 좀 복습을 해봅시다. 자, 고전 정보가 뭐냐? 자, 보면은 꽤 우리 많이 했어요. 의외로 그죠? 제가 봐도 놀란데요. 약간 확률론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고전 정보. 여기가 고전 정보 시작입니다. 고전 정보. 여기 맞죠? 여기서 고전 정보가 시작이고 자, 아직 이 페이지 안 넘어갔어요. 자, 고전 정보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고전 정보가 우리가 고전 정보를 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양자 정보의 이제 뭐랄까 단초 뭔가 이렇게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물론 좀 다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고전 정보의 수학적인 개념, 표현 이런 게 양자 정보에도 그대로 쓰인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 정보로 기초를 닦는 거죠. 양자 정보 너무 처음부터 하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것도 쳐. 자, 그러면 고전 정보가 뭔데요? 고전 정보가 뭔데요는 지금 계속 얘기 안 나오고 있죠, 그죠? 의외로 고전 정보가 뭔지는 계속 얘기 안 하고 뭐 계속 뭐 비슷하고 어쩌고 뭐 계속 그런 얘기 불안하지만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됐다고 그러고 뭐 지금 보면은 잠깐만요. 이게 디렉 노테이션이 나왔다는 게 아까 그 나중에 나오는 그 벡터 표시가 디렉 노테이션인가 보네요.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양자 정보나 혹은 고전 정보에 이 정보와 관련 정보에 시스템이란 용어가 자꾸 나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면 고전 시스템이라는 거는 정보를 담고 있는 시스템 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시스템이 고전 시스템인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이 보시는 유한한 개수의 상태를 갖고 있다. 상태에 있다. 상태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결국 이제 여기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고전 상태들이 사실은 정보인 거죠. 맞죠? 맞죠? 네. 자, 그래서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서 심볼 S가 고전 상태들의 집합이죠. 시그마가. 그다음에 어, X는 시스템의 이름. 맞죠? 네, 맞죠? 네, 맞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 클래시컬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클래시컬 스테이트 셋 시그마인데 시그마가 공집합이 아닌 거 그때 한참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x가 비트라는 시스템이면 한 비트짜리 시스템이면 그거의 클래시컬 뭐죠? 스테이트 셋은 시그마는 0, 1 두 개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거를 바이너리 알파벳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x가 만약에 주사위예요. 주사위라는 시스템이면 그거에 해당하는 시그마는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x를 우리가 그 정보를 어떤 상태 중에 하나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정보를 저장하거나 정보를 실어 나르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은 X를 결국은 이 상태 중에 하나에 있는 X를 서술하는 거를 그러니까 시스템을 서술하는 거를 어떤 상태 중에 하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요거 때문에 X를 약간 그 확률 변수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뭐 하여튼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X에 대한 지혜가 알고 있는 X의 상태를 알고 있는 걸 확실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정종.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다 보니 주사위 같은 경우에도 주사위가 늘 1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식의 고전 상태에 대한 거를 그냥 단순히 1, 2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확률을 더 부과를 하는 거죠.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상태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x가 bit이에요. 비트예요. 그러면은 비트가 예를 들면 여기는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관찰을 쭉 해봤는데 그동안 쭉 관찰을 해봤는데 얘가 그동안에 0이 나왔던 경우가 한
예를 들면 한 10번이고 1이 나왔던 경우가 예를 들면 몇 번이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확률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서스팅트 좀 잘못했잖아요. 풍부한 뭐 이런 건데 서스팅트 아니고 이거는 간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률 상태를 컬럼 벡터로 나타낸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가 디렉 노테이션일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게 디렉 노테이션은 아니고 그냥 컬럼 벡터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확률 벡터라고 아마 어디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쫙 해서 어쨌든 확률적인 상태를 클래시컬 스테이트 셋 지금 나온 용어가 클래시컬 스테이트 셋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확률 그죠? 그 확률을 컬럼 벡터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그 컬럼 벡터로 표현하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당연히 확률이니까 0보다 작거나 큰 실수 그 다음에 다 합치면 1이 되는 거.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최종적으로 확률 벡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컬럼 벡터를. 자,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아주 간결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밑에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지난 시간이거든요. 그 지난 시간에 한 게 그거를 네. 네. 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 오늘은 복습을 좀 많이 하네요. 자, 어쨌든 제가 지난 요 내용 다룰 때 여기 이 문장을 잘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네, 이 문장을 잘 모른다는 게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look at이랑 see랑은 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같은 본다는 뜻이어도. 왜냐면 look at은 의도를 갖고 정말 주시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저걸 뭘 어떻게 확인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게 이제 우리가 관찰, 뭐 observe라는 거에 조금 가까운 형태로 생각하잖아요. C는 보긴 하지만 제가 뭔가 특별히 뭔가 노려본다든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그냥 쓱 하면서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제 눈에 띌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뉘앙스가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확률적인 상태에 있는 시스템을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띌 수도 있다는 얘기죠. 눈에 안 띌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딱 봤을 때는 확률적인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 이렇게 제가 그냥 쓱 봤을 때 그냥 뭔가 이렇게 의도를 갖고 막 이렇게 어떻게 되나 보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쓱 봤을 때는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어떤 상태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확률적인 상태가 아니고 디터미니스틱한 상태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여기 좀 한편 하지만 측정이라는 게 지금 정확히 이 클래식한 상태의 그러니까 확률적인 뭐 예를 들면 확률적인 어떤 상태가 예를 들면 10가지가 있지만 그 10가지 상태가 몇 가지 상태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요, 시스템이. 근데 그 10가지 상태 중에 하나인 그 시스템이 사실은 예를 들면 계속 예를 들면 상태가 예를 들면 10가지인데 뭐 1번부터 10번이라고 합시다. 1번 상태밖에 안 보여요. 음. 그러면은 사실은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은 그거는 뭐 확률적이라고 볼 수 없긴 하죠. 그냥 그거 하나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메저먼트라는 게 관찰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것 중에 하나를 관찰하게 만들어 주겠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그런 식의 관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혹은 그냥 뭐 대충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냥 뭐 저런 상태겠지라고 그냥 별로 특별히 이렇게 유심히 뭔가 이렇게 상태가 여러 개 중에 혹은 지금 저 시스템의 상태는 확률적일 거야라는 거를 고려하지 이렇게 뭐랄까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그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그냥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로 좀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냥 아직은 설명이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해는 조금 했어요. 이해는 조금 했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이게 디렉 노테이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를 표현하는 걸 여기 키 A 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상태와 그 상태에 대응되는 확률을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상태를 우리가 기저 벡터로 삼고 그 상태에 대해서 이제 기저 벡터로 예를 들면은 어떤 시스템을 표현할 때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그냥 단순히 0일이면 그럴 일이 없는데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면은 0이 나올 그 0이라는 상태가 될 확률이 4분의 3이고 1이라는 상태가 될 확률이 4분의 1이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컬럼 벡터, 요 프로바빌리티 벡터, 확률 벡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이것도 벡터고 이것도 벡터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떠한 이 확률 벡터 혹은 어떠한 컬럼 벡터도 이 두 개의 고전 상태 기저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사실 선형대수에서는 뭐 그렇게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떠올랐다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선형대수를 왜 배울까라는 거에 좀 뭐라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를 배우는 뭐 꼭 배우는 이유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쓰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써먹으려고, 써보려고, 어딘가에 쓰려고. 어딘가에 쓴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게 아닐까. 고전 그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디렉 노테이션을 쓰는 과정에 이렇게 사용돼서 쓰이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5분을 거쳐서 정작 본문은 들어가지 못하고 고전 정보에 대한 걸 한번 훑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고전 정보가 뭐냐면 고전 정보는 쉽게 얘기하면은 고전 상태에 대한 조금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고전 상태, 그러니까 고전 시스템에 담긴 고전 시스템을 서술하는 고전 상태라는 그거를 포괄적으로 얘기해요. 왜 포괄적으로 얘기하냐면 고전 상태 집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고전 상태 집합, 고전 상태들이 여러 개 있을 테니까 그 상태들의 집합이 있고요. 그 집합 시그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그마의 각각의 그 상태를 그냥 그 상태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시스템이 늘 그 상태일 리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상태들, 여러 개의 상태들 중에 한 상태인데 그 상태일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관찰을 딱 했더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률이 존재해서 그 확률적인 것까지 포용을 해야지 사실상 이제 그 고전 정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어떤 정보를 품고 있는데 그 정보가 고전 상태 중에 하나일 텐데 그 고전 상태 중에 하나인 거를 뭔가 유려하게 표현하려면 확률이 도입이 돼야 되고 따라서 고전 상태와 확률이 어우러진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표현을 하는 거를 아까 디렉 노테이션 같은 걸 써서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고전 정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7분. 자,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아마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만 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오퍼레이션도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한 번만 봅시다. 어디까지 있나? 제가 어쩌면 끊고 갈 수도 있어요. 좀 많네요.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만도 이렇게 많은데요? 큰일 났다. 오늘은 디터미니스틱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느낌이. 네. 제가 사실은 이거 요 공부하면서 링크를 꼭 남기잖아요. 근데 링크가 여기까지도 링크가 잡히나 모르겠어요. 잡히겠죠? 자, 어쨌든 봅시다. 자, 먼저 디터미니스 결정적인 연산을 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상태 A 시그마에 대해서 AFA로 함수가 시그마에서 시그마가로 시그마가 정의이고 시그마가 공역인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 값으로 변환한다 라는 거를 오퍼레이션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그마 0일이면 여기 보면은 와 지금 이게 뭐냐면요 함수가 이 오퍼레이션 자체가 4개밖에 안 돼요. 4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보시면 A가 일단은 입력이 두 종류밖에 없고요. 그죠? 정의역의 원소가 2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렇게 되니까 지금 뭐 하시고 뭐 2 곱하기 2?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얘가 0일, 그러니까 F0이 0일이거나 F1이 0일이거나 그런 식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함수를 4가지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런 함수, 요런 함수 이렇게 이제 함수를 4가지 쓰는 거예요. 자, 첫 번째나 마지막 함수는 상수 함수입니다. 그 0, 1, 그러니까 정의역에 여기 있는 종속 변수, 죄송합니다. 반대 독립 변수죠. 네,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독립 변수 뭐가 들어오든 나는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중간에 2개는 상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수가 아니라서 밸런스드라고 한답니다. 뭐 이런 용어가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나중에 한국어로 뭐로 하는지 한번 나중에. 자, 그래서 밸런스드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2개 가능한 아웃풋 밸류가 같은 횟수로 등장을 하고 만약에 가능한 인풋을 폭을 넓혀주면
음,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F2는 아이덴티티 함수 아시죠? 들어간 대로 값도 똑같은 거, 그죠? 이겁니다. 네. F3은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not 펑션 뒤집어 주는 거죠.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설명하면서 여기 그 아웃풋이 같은 횟수로 나올 거다. 인풋하는 이 가능한 인풋을 이제 레인지 오버 이렇게 쫙 이제 이렇게 좀 그 범위를 이렇게 넓혀주면 범위를 잡아주면 넓혀주면 아까 그런 뜻일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예를 들면 0만 계속 넣으면 0밖에 안 나오죠. 아무리 이 함수래도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01, 01, 01 이렇게 1도 넣고 0도 넣고 이렇게 하면은 아웃풋도 0도 나오고 1도 나오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능한 아웃풋이 쭉 나온다는 거는 인풋도 가능한 인풋을 넣어줘야지 아웃풋이 동등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같은 횟수로.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뭐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단사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의 액션 확률 상태에 대해 액션은 뭐로 표현할 수 있냐? 뭐냐면은 행렬 벡터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특히 매트릭스 M, 행렬 M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된다. 네. 그렇군요. 이것도 디렉 노테이션인가 봐요. 느낌상으로는 그죠? 그래서 시그마 A에 대해서 M을 이렇게 쓰면은 F를 쓴다. 음, M을 표현하는 거죠, 지금 M 그죠? M을 표현하는 거죠. 어, M을 표현하는데 M에 대한 A는 어휴 복잡해. 하여튼 이러한 행렬이 항상 존재하고 유니크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함수 f를 m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f랑 m이랑 1대1 대응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존재하고 유니크하다니까. 자, 예를 들어서 행렬 m, 그러니까 f1, F1, F2 이렇게 네 개죠. M1, M2 이렇게 M4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네네. 이해되시죠? 안 되나? 제가 너무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봤을 때는, FA가, 그러니까 이제 표기가 지금 표기도 표기지만,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FA인 거가 알겠는데, FA의 이 바의 이 화살표,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곱셈으로 표현되었잖아요. 그죠? 요거랑 이거랑 곱셈 이게 행렬이고요. 요걸 벡터라고 생각하고 곱셈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이게 다시 또 디렉 그 키 벡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유 조금 제가 근데 편지를 할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드는데 편지를 할까 살짝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살짝 드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기도 써야지. 이렇게 된 거. 그죠? 생기더라도.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M이라는 행렬이 있고요. 이거 하나 쓸게요. A가 예를 들면 A도 벡터잖아요. A가 벡터인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된 거다. 음. 그럼 이게 함수 가격값을 예를 들면 아이덴티 항등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럼 요렇게 나오는 행렬인데 요 행렬이 사이즈가 있긴 해야 돼요. 지금 봤을 때는 여기가 좀 사이즈가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살짝 그렇긴 한데 이렇게 되려면 여기서 생긴 거 대표적인 사이즈가 이제 2x2인 거죠. 맞죠? 그죠? 2x2가 아닌 것 중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많겠는 건 아니구나. 많겠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렇게 앞에서 곱해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사이즈가 2x2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엘리먼트가 이게 4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4개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요 함수랑 요 행렬이랑 같이 이제 1대 등등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이 표가 있죠. 그죠? 앞에 표가 있었던 그 4개 함수. 그래서 1 나오면 0 나오고 0 나오면 1 나오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런 식으로 행렬로 표현했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잠깐 보면 되게 유사한 점들이 살짝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거 F1, M1이
M1이 1100이거든요. 근데 F1을 보면은 이거 보세요. 이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네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0이면 0이고 1이면 0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그 행렬이요. 맞죠? 이렇게 돼요. 1이 개수가 더 많아요, 여기가. 신기하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왜 신기하냐고 그러냐면은 이게 왜 신기하냐 그러면은 야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 왜냐면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1100하고 예를 들면은 01? 10?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10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게 뭐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어, 지금 우리가 상태가 지금 위에 예제의 상태가 0, 1이라는 상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0이라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0이라는 상태를 표현하는 컬럼 벡터가 이렇게 돼요. 이게 약간 여러분들 봤을 때는 뭔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잘 따라오셨으면 어우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태를 컬럼 벡터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확률 벡터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순서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순서를 정해줘야 돼요. 순서를 정해주는 거에 나는 0을 첫 번째로 잡았어. 컬럼 벡터에 이 첫 번째 2를 두 번째로 할게요. 두 번째로 잡았어. 이렇게 순서를 잡아줬거든요. 잡아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0이라는 상태에 대한 확률 벡터 표현이 1, 0인 거예요. 만약에 1이라는 상태는 어떻게 되겠죠? 따로 쓸게요.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곱해서 요 행렬과 곱해서 또 저 이거에 또 대응하는 또 확률 벡터가 나오게 한 거를 만드니까 아까 표랑 상당히 좀 모양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도 매우 재밌는 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행렬 이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을 나타내는 행렬은 언제나 정확히 한 개의 일이 한 컬럼에 있다. 또 나머지 0에는 또 이렇게 있다. 요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신기하다. 그죠? 이런 것도 좀 눈에 띄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둘 다 1인 그런 식은 없는 거죠. 자, 이런 행렬을 나타내는 거를 편한 방법 그리고 유사한 표현을 하는 로우 벡터를 먼저 네, 제가 이게 왜 드냐면은 지금 이게 present matrices of this and other forms 방법은 makes use of an analog notation of row vectors for one the column vectors discussed below. 네, 편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혀.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밑에 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표기하냐면 A를 이제 이쪽에 브레이킹 뭐죠? 에로 브래킷이 이제 이쪽으로 열리는 거죠. 레프트죠. 레프트로 row vector having one entirely corresponding with zero, one without. 그러니까 하나만 딱 1인 거고 A에 대응하는 하나만 1인 거고 나머지는 다 0인 거. 그래서 그런 거를 bra A라고 읽자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스테이트 셋이 시그마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로우 벡터네요. 이건 그죠? 로우 벡터인데 로우 벡터에 0 이렇게 쓰면은 0번째 것만 1이고 나머지는 0. 이것도 1번째 것만 1번째 것만 죄송합니다. 1번째에 해당하는 이건 스테이트입니다. 요건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그 값만 1이고 나머지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시컬 스테이트 셋 시그마의 어떠한 의미의 선택에 대해서도 로우 벡터스 앤 컬럼 벡터스 매트릭스 퍼포먼스 B 와 요것도 요것도 사실은 이게 지금 둘 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요거는 로우 벡터고 요건 컬럼 벡터거든요. 로우 벡터랑 컬럼 벡터를 이렇게 역순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이렇게 곱했더니 이게 스퀘어 매트릭스가 나온다. 어, 네. 신기하네요. 모양이 되게 멋있네요. 멋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컬럼 벡터죠? 이게 로우 벡터예요. 와, 그렇게 하면 곱하면 이렇게 된다. 저는 펜도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이게 뭐냐면 0에 해당하는 값이
0이란 상태에 해당하는 값이 1이고 나머지가 0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에 해당하는 값이 1이고 나머지 0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0, 1, 0, 0 이렇게 되죠. 와, 디렉이 만든 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이런 표현을 했어서 이미의 그 시그마 투 시그마 펑션에 대해서 매트릭스 행렬 M을 대응하는 행렬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라는 뜻이 합니다. 그래서 와, 이 점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네. 그쵸? 그래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시그마니까 A 셋 시그마 이렇게 더한다는 거거든요. 음, 더하는 거 맞겠죠? 맞겠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벡터를 행렬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 반대로 1 by 1 매트릭스 사실상 뭐 매트릭스로 보기도 좀 부끄러운데 나오고 그래서 그냥 스칼라로 생각해야 된다. 그 정도면 1차원 1차원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프로덕트 AB를 이렇게 중간에 줄을 두 개 안 긋고 그냥 이렇게 줄을 한 줄로 하겠답니다. 두 줄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지.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공식을 만족하는 프로덕트를 어, 이 프로덕트가 이 곱이 이렇게 만족한답니다. 그래서 A랑 B랑 같으면 1이 나오고 다르면 0이 나오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그 키 A에 대한 컬럼 벡터고 요게 키 B에 대한 로 벡터거든요. 뭐 스테이트라고 생각해도 되고.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그거를 곱했을 때 벡터끼리 두 개 곱했을 때 이 경우는 반대로 요게 사이즈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n차원이고 이게 n차원이면은 n차원을 이렇게 곱하면 1차원이 나버린다는 거죠. 엄청나죠. 1차원 1차원이 스칼라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두 개가 같으면 키가 같으면 1이 나오고 아니면 0이 나온답니다. 아까랑 좀 많이 다르죠. 아까 케이스는 이 케이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으로 이렇게 곱하면 로우랑 컬럼이랑 곱하면 n by n으로 늘어나잖아요. 여기는 반대로 n by n을 반대로 곱하면 또 이렇게 1차원으로 바뀐다는 거죠. 한 번 더 정확히 얘기할까요? 여기는 지금 컬럼 로우로 곱하는 거죠. 맞죠? 네, 컬럼 로우. 여기는 로우 컬럼으로 곱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와, 신기하다. 자, 이런 관찰을 통해서 이제 행렬 곱셈이 뭐죠? 결합식 성립하고 선형임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낼 수 있답니다. 와, 지금 이걸 증명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이거 한 거군요. 아, 알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이걸 좀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군요. 제 그 노고를 무시했네요. 몰랐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브라킷이죠? 브라킷. 아, 브라킷? 키인데? 키, 이거는 킷이었어요? 키 아니었어요? 아이고, 제가 뭐 잘못 봤나요? 잠깐만요. 잠깐만. 분명히 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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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킷. 아, 키가 아니었네요? 킷이었네요, 킷? 뭐, 캣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브라킷을 생각하면은, 브래킷 생각하면 브레라고 해야 되는데, 브라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도 캣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킷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읽나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저는 현재로서는 그냥 브라하고 킷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디렉 노테이션이 이제 이게 끝나야 되는군요. 이게 다 나와야 브레이크 나오는군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40분 5분이나 죄송합니다. 그걸 많이 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레슨 3에서 자세히 다룰 텐데 레슨 지금 1인 것 같은데 A, B, 바, A, B 뭐라고 읽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너 프로덕트 벡터 A와 벡터 B 이너 프로덕트로 볼 수도 있다. 내적으로 볼 수도 있죠. 맞아요. 자, 그래서 내적은 벡터의 내적이 스칼라 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대요. 양자 정보에서.
와, 기대된다. 제가 이제 이거 쭉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는 양자역학?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선형대수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망상인데, 선형대수를 제가 책을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땅히 책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중에 선형대수 책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물론 학렬통계 책보다는 적어요. 학렬통계 책보다는 적은데 그래도 선형대수도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고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 프로그래머를 위한 학렬통계와 프로그래머를 위한 선형대수 둘 다 번역했는데 선형대수 책이 더 잘 팔려요. 이거 되게 의외였어요. 저는 학렬통계가 더 대중적인 그 주제라 더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제가 그 편집자 분께서 출판사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서양대수 책이 좀 적대요. 확률통계보다. 경쟁이 덜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새 머신러닝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서 서양대수의 중요성이 다시 떠오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머신러닝에서 서양대수는 그렇게 엄청 뭐 그렇다고 뭐 깊이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뭔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또 모르죠. 제가 너무 또 머신러닝 쪽 서양대수를 많이 안 해서 엄청나게 많이 한 거 아니니까 제가. 근데 뭐 뭐죠? 무슨 벡터 뭐 머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까먹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인가? 뭐 그러면서 벡터를 이렇게 분해하는 거는 머신러닝 할 때, 딥러닝 할 때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뭔가 생각하면서 선형대수 책을 쓸까라는 생각은 생각보다 동기부여가 많이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양자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서형대수를 내가 왜 하지? 혹은 서형대수를 왜 한다기보다는 서형대수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고 재밌게 풀 수 있을까라는 거에 이 양자 역학이라고 해야 되나? 이 양자 정보 이런 거가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책을 한 두 개 정도 써볼까 생각하는데 하나는 지금 딴 컨텐츠 쌓아놓은 있죠. 그러니까 그 군론, 갈로아의 군론에서 시작해서 5차 이상의 대수 방정식의 일반해가 없다. 그러니까를 증명하는 거가 한 좀 테마라면 선형대수를 얘기를 하면서 선형대수의 끝이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을 서술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했다. 이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보면은 브라가 킷이 있죠. 그래서 브래킷. 그래서 여기가 브레, 여기가 킷. 합쳐서 브래킷. 야, 이게 바로 폴 디렉이 만든 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디렉 노테이션. 아, 이제 나왔구나.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조금 정리해 보면 브레나 킷이나 기본적으로 벡터예요. 근데 제가 알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킷이 컬럼 벡터, 브레가 로 벡터죠. 그다음에 요거 하나하나가 다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브래킷은 내적이죠. 그래서 브래킷 내적이고 내적 같은 스칼라 값이 나오고요. 두 개 벡터르지만 반대가 있었죠, 그죠? 뭐 그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캣브라 는 n by n 각각의 n 차원이면은 그러면 n 가지 스테이트가 있으면 n by n이 나왔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매트릭스 행렬이었죠.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 매트릭스라고 해야 되나? 네, 자, 정말 역대급으로 오래 녹음했는데 네, 이 정도 하고 다음으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